정상 시력과 정상 시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진행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영양제나 보조적인 요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문의받는 안과의사 눈의 안과병원 망막센터 이종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증상은 20대에서 5, 60대에 발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느끼는 거는 젊으실 때 불편을 느껴서 우시는 분도 있고, 젊을 때는 이상이 없다가 중년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을 했는데 진행 속도가 늦거나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각 증상으로는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검사를 계기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명을 하느냐, 조기 발병을 하고 질환의 진행 속도가 빠르면 30, 40대에 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발병 시작 시기가 늦거나 발병을 했어도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에는 5, 60대, 70대가 돼도 현성 증상을 못 느끼시거나 검사상에는 이상이 발견되나 생활에는 불편이 없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유전과 단일 유전자 외에 많은 요인들이 아직은 완전하게 100% 밝혀지지 않은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병의 경과나 발병 시기에 차이가 다소 있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초기 증상은 야맹증, 밤눈이 남들보다 어두운 것 같다, 시야가 좁아진다, 똑같은 증상이 시작됐지만 본인이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은 진행된 경우에 본인이 불편한 증상을 뾰족하게 꼬집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부딪힌다거나 어두운 곳에서 자꾸 넘어지는 이런 것들이 시야가 좁아지면서 발병하는 현상들인데요. 이분들은 특징적으로 주변의 가족분들 중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관찰을 하면 주변인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질환을 다루는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치료 또는 원인적인 치료, 망막색소 상피증이 있는 환자를 정상 시력과 정상 시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진행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영양제나 보조적인 요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고농도 비타민 함량이 포함된 황반 영양제,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진행을 조금은 늦춰줄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뚜렷한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인 거고, 이런 영양제들이나 보존적인 요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경과를 약간 늦춘다, 나빠지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 반면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보고도 공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치료제로서 정설로서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지 저럴지 모르는 걸 굳이 안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치의와의 상의 후에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황반 영양제랑은 좀 다릅니다. 고농도 함량을 요구하는 비타민 A라던가 이런 게 상식적인 영양제보다 훨씬 고농도가 들어갔을 때 조금의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루테인, 일반적인 지아단틴, 일반적인 황반 영양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상의 후에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고요. 요즘에는 유전자 치료가 된다, 줄기세포 치료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론화되어 있거나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치료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외국이나 국내 일부 연구에서도 줄기세포 치료, 세포 치료 이런 것들을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에 활용해서 실제 환자한테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학회에서 본 거를 말씀드리면 실험 동물에서 시세포들을 없앤 실험체에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을 안구 주입을 통해서 치료 시도를 했을 때 약간의 재생이 되면서 시력이 좀 호전되었다는 보고들이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임상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동물 실험에서조차 정상 시력을 회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한테 치료 시도를 한 사례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치료를 만약에 미국이나 어딜 가서 하신다고 해도 세포 치료 비용이 적게는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용화 단계라고 하기에는 치료의 안전성이나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또는 치료 효과 측면에서 아직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뵙는 환자한테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 방법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데 이걸 계속 검사해서 뭐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 많고, 질문을 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나 5년 전에 어땠는데 지금 어떻다,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희망적으로는 좀 더 나이 드셔서 지내실 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정도를 예측을 할 수 있다거나, 조기에 발병하고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
경우에는 원인적인 치료를 할 수 없더라도 치료 상담과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